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에요, 그죠?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런 김에 간단하게 홍보 말씀 하나. 12월 16일 날 여기에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2024년 테크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세미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이 매크로 내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안델공학의 에러님이 두 번째 강의를 맡아서 공학적인 관점에서 내년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말씀하실 거고, 세 번째 수업은요, 키포스트의 안석현 기자가 애플발 OLED 사이클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점검해 주실 거고, 네 번째 수업은 제가 내년 시장과 함께 주목할 만한 기업들 5개 탑5라고 하는데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강사 4분 이렇게 다 같이 앉혀놓고 통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오프라인 신청은 마감이 됐고 온라인 신청은 아직까지 줌으로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길었네요. 네, 그러면 우리 AI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 저는 이제 이게 단어컨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혁명은 철저하게 속도전이다. 왜? 우리의 예상보다 항상 빠르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예상보다 빠르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것들이 이 쇼티지가 계속 나잖아요. 지금 H100 같은 것들을 주문하면 원래 납기가 40주였는데 최근에는 52주로 늘었다. 52주로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3Q에만 데이터 센터 매출만 얼마가 나왔습니까? 14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분기에 한 80억, 90억 달러 나오면 완전 서프라이즈라고 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쪽만 이 정도 나오고요. 요즘에 게이밍이나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 센터 쪽만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발 쇼티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TSMC의 코어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자, 여기 또 쇼티지죠. 여기 쇼티지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장비들이 계속 쇼티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 그죠? 한미 반도체 같은 TC 본딩,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3 같은 것들, 디스코, 백그라인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런 관련된 업체들. 네덜란드의 베시도 있고요. 자, 이런 업체들 계속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속도전이라는 이슈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GPT 관련된 API를 통한 앱 개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이것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속도전으로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LL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요거 기반인데, 이 LLM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Scaling Low 그리고 Emergent Abilities. 이 두 가지 법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Scaling Low는요, 컴퓨팅 파워하고, 요건 파라미터죠. 네, 매개 변수 하고 빅데이터만 잘 넣어주면 AI 성능 계속 좋아져요. 파운데이션 AI 모델 성능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 1000억 개 정도 이상이 되면 갑자기 얘가 성능이 확 좋아져요. 이게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글로 창발성이라고 하죠. 네, 창발성.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컴퓨팅 파워를 많이 준다는 건 결국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갈아 넣으면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흐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빅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빅데이터가 그럼 언제 공짜였나? 네, 챗GPT 같은 것들 만들 때 이거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 가지고 막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게 뭔가 사람들이 갑작스러우니까 어버버 그러면서 적응 못해요.
그렇죠? 근데 GPT 성능이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일어나죠. 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일자리가 다 뺏기겠다. 그리고 작가들이나 배우들이 이 사람들이 와, 우리 일자리가 뺏기겠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학습했나 보니까 얘들의 IP를 그냥 거의 갖다 썼다라는 거죠. 데이터셋을 거의 갖다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IP에 대해서 내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MP3 플레이어 나왔을 때요. 처음에 MP3 그냥 다 공짜로 썼거든요. 공짜로 썼는데 애플이 이거를 유료화에 성공한 거예요, 처음으로.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는 윈도우 OS 다 무료로 썼는데 빌 게이츠가 정말 역사적인 편지를 쓴 거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인류가 진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독을 풀어요. 독을. 이 IP를 가진 사람들이 독을 풀어요. 이 독은 사람한테는 해가 없지만 AI한테는 해가 되는 독들을 풉니다. 이게 요즘에는 막 그림 같은 거 이미지 학습할 때 있잖아요. 나이트 쉐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입으로 그림에다가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AI가 학습하면요. 능력이 확 떨어져요. 이상한 그림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AI 자체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들이 이제 웹에 막 쌓이기 시작하죠. 이걸 가지고 또 그 다음 후순위 AI들이 학습하죠. 이게 그러면 성능이 엉망이에요. 이게 데이터셋이 엉망으로 나와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면요. 오리지널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 확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뻔히 보이는데 속도전을 안 낼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엔비디아 칩이 픽아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안 하면 이런 허들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나중에는 비용도 엄청 올라갈 거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데이터셋의 질도 확 떨어질 거예요. 이게 핵 개발하고 똑같다니까요. 빨리 해야지 선점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AI 개발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속도를 늦추려는 니즈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AI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바일 혁명에 비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들이 다 이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요즘에 주목할 만한 회사 간만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예요. 제가 10월에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제 생각대로 전혀 안 갔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는요.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의 부활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이게 화웨이 매기 효과죠.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으로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일단 MLCC 쪽을 하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플립칩, BGA 같은 기판. 여기는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 사업부. 그리고 이쪽은 광학 솔루션.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도 합니다. 요거는 AP 쪽이죠.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고요. 자, 이게 23년하고 24년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치 한번 볼게요. 일단 요것도 전망치고요. 요것도 전망치인데 MLCC 쪽은 올해가 한 3조 9,4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4조가 안 되는데 내년에는 4조 한 3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광학 솔루션이 올해 한 3조 2천억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는 한 3조 3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사업부 쪽이 올해 1조 6,8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 1조 8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많이 회복되는 그림이죠. 네, 많이 회복되는 그림이고요. 최근에 10월 스마트폰 데이터를 보면요. 10월 스마트폰 데이터가 1억 1천만 대 정도 팔렸어요. 10월에만. 자,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전달 대비해서는요. 10%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5%가 성장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10%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8개월 만에 처음 플러스 성장한 겁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 아이폰 효과하고 화웨이 매기 효과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스마트폰 보면 샤오미, 오포, 비보 이 세 개 회사들이 화웨이 빈자리를 딱 채우면서 서로 이제 해피하게 잘 지냈는데 화웨이가 최근에 7나노 AP 자체 설계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매기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메이트 60 프로 같은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MLCC, 그동안은 자동차 MLCC 쪽만 봤는데 이제는 모바일 MLCC 쪽도 괜찮아지고 있고, 카메라 모듈,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이런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같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PC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개선되고 내년에는 이제 서버 쪽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한 8조 7천억, 영업이익은 한 6,7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정치예요. 아직 뭐 정확하진 않죠. 현재 시총은요, 자, 오늘 날짜는 12월 5일 화요일자입니다. 10조 한 9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조금 안 되는 수치고요. 중요한 건 내년 전망치겠죠. 네, 내년 전망은 매출 한 9조 4천억, 영업이익은 8,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가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고 당연히 그러면 수동 소자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여기에 붙는 수동 소자도 좋아져야 돼요.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하려면 이 영상이나 소리나 이런 빅데이터들 깔때기가 좋아져야 되죠. 그러면 카메라 쪽이 일단 무조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비전이든 사운드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다시 배포하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쪽은 계속해서 내년 서버 시장이나 모바일 AP 쪽 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동안은 실망스러웠지만 삼성전기가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6일 2024 테크 전망 세미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